나만 부동산에 진심인 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구해야 되나. 25만 원은 당연히 크죠. 저는 사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뮤즈입니다. 요즘 저는 내 집 마련에 완전 꽂혔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뭔가 빨리 집을 사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그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이 줍줍 여러분도 넣으셨나요? 저도 넣었는데요. 청약홈의 오류를 뚫고 3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만 부동산에 진심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구해야 되나, 사실 현타도 많이 왔어요. 특히 이번 달부터는 강남권 청약도 잇따라 예정돼 있더라고요. 물론 분양가가 10억 훌쩍 넘는 가격이라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저는 넣고 고민하려고요. 오늘은 저처럼 집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 일부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게 내게 더 유리한 건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가 지금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한 거라고 밝히면서 더 빨리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정 한도를 늘리면 너도 나도 다 25만 원씩 돈을 넣겠죠. 그러면 당연히 당첨선 자체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더 많이 돈을 넣는 거면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과연 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월 10만 원씩 돈을 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한테는 당연히 악재죠.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10만 원씩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5만 원을 더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굳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 그렇다면 월 납입금을 지금과 유지할지 아니면 25만 원씩 늘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리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공공분양 그리고 민간분양입니다. 물론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이 분양가 면에서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청약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이 두 개를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통장은 청약종합저축밖에 없어요. 이 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장이 달랐어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통장만 가능했고요. 민간주택을 넣으려면 청약예금 혹은 부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09년 5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청약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청약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2번,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내가 돈을 더 넣는 게 이득일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게 내가 당첨되는데 더 유리한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에 드는 게 먼저입니다. 주로 1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그리고 납입 금액 혹은 납입 인정 회차를 봅니다. 가입 기간의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 모두 다 동일해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12개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 후 24개월까지 가입을 하면 일단 1순위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납입 금액과 납입 인정 회차거든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의 가장 결정적인 건 저축 금액, 그러니까 납입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당첨선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매달 10만 원씩 돈을 넣었을 경우에 최소 10년은 있어야 당첨선에 그나마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정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첨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도 개편이 오히려 월 25만 원씩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대신 민간주택은 다르거든요.
가입 기간과 더불어서 면적에 따른 예치 금액 기준만 채우면 1순위 요건에 충족됩니다. 현재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다른 광역시는 250만 원, 그 밖의 시구는 20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월 25만 원씩 돈을 내는 게 내게 유리한 걸까요? 사실 월 10만 원씩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25만 원은 당연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경제 사정에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 오히려 빠듯하다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공공주택 당첨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애초 최소 10년은 묵혀놔야 당첨선에 약간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최근 청약 공고를 봤을 때 여러분 공공주택 많았나요? 대부분이 거의 민간 분양입니다. 수도권이라면 더더욱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면적별 예치 금액만 채우면 더 채울 필요도 없이 1순위 요건에 충족이 돼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면적의 예치 금액을 이미 내가 이뤘다, 그러면 더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달부터 25만 원씩 돈을 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청약 통장을 좀 늦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치 금액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면적별 예치 기준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월 25만 원씩 돈을 넣어 놓고 제가 원하는 면적의 예치 기준만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상 공공분양은 포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공공분양은 워낙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라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공분양만 노린다면 최소 10년은 무주택 기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생각으로는 민간 분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분양을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롯데캐슬 동탄역처럼 무순위 줍줍도 계속 해볼 예정이에요. 진짜 제가 요즘 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지금 집을 빨리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더 집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불안해져서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건 급하게 하면 또 안 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괜히 상투 잡았다가 진짜 마음고생할 수 있다고 좀 저를 많이 이렇게 워워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줄줄이 청약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청약을 넣어볼 계획이고요. 계속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는 좀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